찾아보기 5 크마리가 이론 안에 기본 작업이 시트 이름은 기본 작업 2-2 교재 36페이지. 자, 어제 2번까지 하셨죠? 자, 오늘은 36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C4에서 C5 영역 셀 범위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퍼센트를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80에서 90이면 80에서 90%. 자, 여기까지 맞게요. 자, 여기죠. 이 범위. 자, 이 지금 자료, 셀상에 있는 데이터는 문자입니까? 숫자입니까? 제가 어제 혹시 데이터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 안 했나요? 했죠? 그럼 이게 만약에 숫자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문제에 문자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엑셀에서 잘 다루시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겁니다. 데이터 종류를 잘 구분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엑셀 실력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써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시작 단계니까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거 일단은 어제 숫자 형태와 문자 형태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무슨 데이터 취급한다고요?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문제의 내용과 맞죠? 그러면 문제가 그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나 문구는 어디서 보셨다고요? 셀 서식 계약 상자 안에서 보셨죠? 셀 서식 계약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그거 컨트롤1에서 단축키 썼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서 보셨으니까 거기로 가야죠. 그리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그리고 형식 입력 안에 있던 내용 다 지우시고 자 문자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표시 그죠? 요거 그대로 표시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코드가 골뱅이라는 코드를 씁니다. 셀스 시간 오늘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체크하셨다가 집에 돌아가셔서 그거 하시고 저 복습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퍼센트 키보드 상에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 퍼센트가 상에 따라 조금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퍼센트를 붙였을 때 이 문자 데이터 옆에 이렇게 퍼센트가 표시가 안 되죠.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건 기본적으로 쌍따옴표를 붙인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나타나지 않으면 키보드상에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긴 한데 이게 상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진행할게요. 이후에 또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퍼센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후에 또 나올 겁니다. 지금은 쌍따옴표 붙여서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 C7셀 선택하시고 연극 한자를 변환하고자 여기까지. 자, 연극이라는 내용을 한자로 바꾼다. 데이터 수정이네요. F이나 더블 클릭이나 수식 기믹키를 이용해서 변경한다. 그 다음
한자로 바꾸는 방법은 한자씩 바꾸는 방법이 있고 단어를 마우스 드래그 해서 선택 하나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다. 단어 선택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는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한자는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해당 한자 문제와 비교해서 해당 한자 선택하시고 목록에서 그리고 항상 표시는 한자로만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변환 단추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그 자리에서 엔터. 자, 제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여기 가서 엔터 치는 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동작을 더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작업이 끝나면 딱 그 시점에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끝에다 두고 엔터 치시는 분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이 또 있네요. C7셀. C7셀을 다시 선택하시고 셀에 맞춤을 지어주죠. 자, 셀에 맞춤이라는 표현을 오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제 혹시 셀에 맞춤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누가 그런 수업을 해드렸죠?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조심하세요. 제가 분명히 이 셀 수식에 대한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는 게 사실 아니고 셀에 맞춤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만약에 자, 실제 시험은 이렇게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외에 셀 수식은 요즘은 잘 나오진 않는데 만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 기능이 어디 있는지 잘 찾기가 힘들거나 하면 이제 그걸 유추해서 찾아내시는 방법들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의 요령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문제 전체적인 내용은 셀 수식 작업이다. 그건 대충 감이 잡히실 거고요. 그다음 셀에 맞춤이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맞춤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죠. 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다시피 셀에 맞춤이라는 내용이 여기 있는지 찾아보시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있었으면 제가 벌써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면 없다라는 건 어디 가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작업을 클릭. 자, 그러면 셀 서식 작업창이 열렸고 어디가 찾을 것이냐. 일단 맞춤에 한번 가봅시다. 맞춤의 표현이 있으니까 여기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고 그 밑에 보니까 텍스트 맞춤이라는 표현이 있고 가로라는 표현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셀에 맞춤이라는 표현이 요 밑에 있네요. 밑에. 어제도 이런 비슷한 문제 한 것 같은데. 자, 셀에 맞춤이라는 게 밑에 용어가 밑에 있네요. 찾아보니까. 체크하고 여러분들은 확인해서 나가시고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무슨 기능인지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C7셀에 있는 문자 데이터가 화면상에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화면에 다 나타내려면 어떻게 처리하면 이 자료가 화면에 다 표시가 될까요? 네? 열너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이 방법.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열너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화면에 다 보여주려면 오케이.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되죠. 다 보일 수 있도록. 이해되세요? 물론 그것도 이제 읽을 수 있도록. 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그걸 이제 문서 작업할 때 그걸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가독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 셀에 맞춤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 그렇다 해서 이게 이해가 다 되신 것 같다고 아니요. 자, 그러면 열너비 조정하시는 방법을 지난해 배웠으니까 자, 이걸 좀 더 줄입니다. 지금 현재 크기보다 더 줄입니다. 줄이면 이 내용이 다 나타나면 글자 크기가 또 작아져야 되겠죠.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이게 셀의 맞춤이라는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죠? 약간 다시 조금만 더 키워놓으시고 20단 되고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D4에서 D9 여기 이름을 대점으로 정의하고 자, 앞으로 여기는 D4에서 D9라는 셀 범위 기본적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의미 있는 이름 대점이라고 부르겠다. 이름 정의라고 그랬죠. 범위 설정하시고 이름 상계에 가셔서 대점 엔터. 요게 이름 정의. 자, 그 다음 E4에서 E9 영역 셀 범위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해를 표시하시고 예와 같이 표시대로 표시하시오. 표시의 2를 2회 0을 0회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 안에서 보셨던 문구고,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화면에 표시하셔야 되고, 단축키가 컨트롤1입니다. 그다음 표시 형식 대비 범주, 분류, 사용자 지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일단 치우치고, 숫자를 표시하는데 0과 샵이라는 코드가 있지만 한 개를 표시하면 정수 부분을 다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0을 0으로 표시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0 코드 하나밖에 없겠죠. 이제 그게 맞춰 작업하시면 0을 0으로 표시하는 이야기가 없다면 이건 0을 쓰시든 샵을 쓰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제 답이 코드의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딱 요걸 쓰시죠. 지금은 네, 0을 0으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라고요? 해.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쌍따옴 페문크스 처리. 네? 5번 A3에서 F9 영역의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자, 테두리 작업은 여기 모든 테두리 적용한 후 붉은 바깥쪽 테두리 붉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고 적용하시면 이렇게 표시가 나타난다. 자, 지난 시간에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단축키는 컨트롤 S 단축키를 사용해서 저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그 이유는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 저장 꼭 하세요. 자, 마무리되셨으면 기본 작업 2-3 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 저한테 수업을 들어온 목적은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잘 들으려고 오신 거니까 그 문제만 보면 막 문제 푸는 데만 거기다 정신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예? 1번 문제 풀면 1번 문제 풀이 먼저 해놓고 제가 잘하는지 먼저 체킹하시고 틀린 게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여러분 맞춰도 보시고 그다음에 2번 하면 또 끝에 2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아무 수업에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건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하세요. 복습할 계획 시간은 다 세우셨나요? 시간 계획 다 세웠죠? 기출 뭐 저기 출제 기준이라는 것도 사이트에 가서 읽어보시고 네? 제가 괜한 걱정하는 거 아니죠? 자, 같이 봅시다. 그림 이쪽에 40페이지. 기본 작업 2-3 시트에 대하여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자, 그림 아래쪽에 동그라미 1번.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죠.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A1, H1 셀 범위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춘 기능은 이제 빨리 찾으셔야죠, 이제. 여기 좀 있겠죠. 셀 스타일 제목 1. 제목 스타일 뭐라고 하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드렸죠. 기존 서식들의 모음. 그래서 이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가 셀 스타일이고요. 이게 화면이 작아지면 여기 내용이 좀 모양새가 좀 틀려지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자세히 단추눌러서 이 목록을 가지고 쓰시는 게 셀 스타일입니다. 자, 저는 셀 스타일 목록 단추눌러서 강조색 제목 1을 찾는 건 어렵지는 않겠죠. 물론 목록의 이름을 이렇게 노란 박스 안에 있는 흰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이름을 확인을 하시고 클릭.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고 자 셀의 크기를 조정하겠다. 홈, 셀, 서식 지나잖아요. 서식에서 행 높이 30 입력하시고 엔터나 확인 단축 클릭. 자,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C4에서 C1호 영역은 여기네요.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에 문자와 숫자 사이에 대시를 넣으시오. 요 내용 읽어보셨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이제 이해는 되시죠?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무슨 기능이 떠올라요? 어떤 기능이 떠오르시죠? 표시 형식.
아니면 뭐 또 다른 기능? 이 내용을 이해하시니 그 내용을 일 처리하기 위해서 엑셀 기능 어떤 엑셀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 아마 혹시 표시 형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표시 형식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 음, 이거 표시 형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시 형식 처리하려면 이게 실제적으로 문자잖아요. 그러면 이거 문자의 앞이나 뒤에다가 문자를 통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문자 앞 뒤에다가만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요. 공통된 내용을. 그러니까 이건 가운데다가 문자를 쪼개가지고 가운데다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특징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고요? 데이터 수정이 있는 거예요. 데이터 수정.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다가 대시가 하나 더 추가돼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이제 좀 기능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면 그 기능에 맞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기본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처음에 표시 형식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근데 이거 표시 형식 기능이 아닙니다. 표시 형식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 아시죠? F1 키를 이용한 커서 이동. 대시 수정 완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수식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클릭 써놓으시고. 아니면 더블 클릭 방식도 있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그래서 더블 클릭 방식으로 하세요. 그냥 지금 저처럼. 그게 조금 빠르지 않을까. 별다른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 기능을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진행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혼자 수업하지도 않을 거고요. 자, 3번 갑니다. 동그라미 3. 아, 죄송합니다. 2번 갑니다. 2번. A4에서 A6, A7에서 A9, A10에서 A12, A13에서 A15 영역은 자,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떨어져 있는 범위를 동시에 선택하세요. 범위 선택하는 건 이메일 셀 범위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범위를 선택한다. 도중에 잘못되면 다시 선택한다.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나머지 셀 범위를 선택한다. 영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너무 자주 나오네요. 이제 눈 감고도 클릭 가능할 부분이 같고요. 그다음 A3에서 H3 여기와 떨어져 있는 A4와 A15 여기네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여기 두 개의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노랑. 자, 3번. 동그라미 3번. 제목의 문자열. 자, 여기서 제목이라 그러면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이 자료에서 제목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제목은 여기에요. 오케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러면 제목, 문자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요거. 요 자료 앞과 뒤에 특수문자 동그라미. 자, 특수문자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키보드상에 없는 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키보드상에 없는 문자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랬죠. 한글 잡으면 한자 키를 누른다는 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수정하러 가야겠네요. F나 더블클릭 수식 미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저는 문자를 앞쪽에다 컷을 넣고 한글 잡으면 한자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기호를 클릭해서 삽입. 자, 그 다음 커서 놓으시고 끝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에 커서 놓으시고 자, 여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한글 짜면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혹시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이 동그라미를 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이 자리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서 또 다른 방법. 방금 똑같은 행동을 두 번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글 장면 입력 한자키를 누르시고 대가 동그라미 쓸 때 그 똑같은 거 두 번 하셨잖아요. 컴퓨터에서 똑같은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 복사 붙여넣기, 임의의 셀, 임의의 범위 설정, 마우스 드래그. 그리고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고 계시죠? 복사, 커서 위치, 붙여넣기. 또 다른 거 있어요? 이걸 생각하시려면 이걸 사실은 컴퓨터 쓰고 계시니까 기본이 아니에요. 뭐 어찌됐든 수정 완료 엔터. 자, 나머지 판매가 F4에서 F1로 범위는 통화 기호로 표시하는 통화 서식으로 통화 기호는 화폐 단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통화라는 이제 값만 가지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표시 형식에서 들어보셨던 용어들이겠죠. 통화.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면 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능의 절차를 이렇게 읊어주진 않겠죠. 요런 값을 딱 던져주면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제4에서 제2로 요건 모른 척 하세요. 요건 다음 시간에 아니면 오늘 수업 말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은 모른 척 할게요. 3번에 두 줄은 모른 척 하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이 4에서 이 2로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문자 뒤에 까지라고 표시와 같이 표시하시오. 표시에 2021년 1월이면 2021년 1월까지라고. 자, 그러면 요 지금 제가 화면에 선택해 놓은 요 데이터의 종류는 이 셀의 데이터의 종류 틀리면 어때요? 한번 틀렸다고 왜 또 대답 안 하세요? 계속 틀리는 게 당연한 거죠. 틀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가 뭐 크게 뭘 한 것도 아닌데. 데이터 종류? 날짜 아닙니다. 날짜라면 연 대시, 월 대시, 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날짜잖아요. 이건 그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이고 생각이고 엑셀 프로그램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엑셀 입장에서 이건 데이터 종류 뭐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문자 데이터라고요. 그리고 방금 또 문제 읽었잖아요. 문자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또. 그러니까 문제 잘 읽고 잘 읽으세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 했으니까 컨트롤 1, 셀스식 대화 상자에 들어가 있어서 사용자 지정. 형식 입력 안에 있는 거 다 지우시고 이 문자를 있는 그대로 표시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라고요? 까지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데이터의 종류 되게 중요합니다. 구분하는 거. 지금은 서툴지 모르겠지만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고요? 계속 물어볼 거니까.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5번 갑니다. A3에서 H15 영역은 A3에서 H15 영역 모든 테두리 테두리 작업이 선 스타일 실선 테두리 색 표준색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저처럼 토막토막 내어서 문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고 전체를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그냥 수업의 진행상 이렇게 토막토막 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선 색깔이 뭐라고요? 검정 색깔이죠. 색깔을 바꾸는 모습을 안 보여드렸죠. 좀 더 테두리에 좀 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됩니까? 셀스식 대화상자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컨트롤 1. 그리고 테두리 탭에 자, 선 스타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기본과 그대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사각 테두리 안에 있는 거. 그다음 선 색깔은 아까 방금 문제에서 파란 색깔이 있죠. 표준색 영역의 파랑. 그리고 모든 테두리라는 이름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걸 적용하려면 윤곽선 안쪽 하면 요게 조합하면 요게 모든 테두리가 되고요. 자, 없음 할게요. 아니면 밑에서 단추들을 이렇게 다 6개의 단추를 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 있는 단추. 여기 모든 테두리.
그리고 확인. E7셀, E17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YYYN MM DD1 형식으로 표시. 자, 데이터 종류 뭐? 요게 날짜 데이터죠. 기본적인 날짜 데이터. 됐습니까? 날짜 데이터를 다루는 코드가 뭐라고요? 코드의 종류가 YMD라는 코드를 이용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미 코드의 조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컨트롤 1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있다. 표시 형식 범주 사용자 지정. 그리고 기존의 자 내용 다 지우시고 연도 관리하는 코드 몇 개? 문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4개.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한자연입니다. 한자연. 쌍따옴표 묶으셔야 되고요. 연. 한자 바꾸는 방법 아시죠? 한글 한자를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는 문제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선택. 자, 키보드상에 있는 기호는 바로 사용을 한다. 스페이스. 뭐 상황에 따라 쌍따옴표 묶어도 상관은 없고요. 뭐 크게 무리가 없다면. 그 다음에 월을 관리하는 코드가 M인데 M 몇 개? 2개.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개라고. 그 다음에 한자 월을 표시해야 된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그럼 쌍따옴표 묶어서 월. 한글 한자를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른다. 그리고 한자는 문제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 한자를 선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쌍따옴표 공백 스페이스 넣으시고 일자를 관리하는 코드가 D다. D 코드. D 2개. 1. 한자 키를 누른다. 문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한자 변환하는 거 마시면 되죠.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자,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을 하나 다시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일단 닫지는 마세요. 이 파일 닫았으면 할 수 없죠. 나중에 다시 열죠.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더 아래에 엑셀 기능 정리라는 이름의 파일 찾으시고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시트 이름은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시다 보면 수식 및 함수라는 시트명이 보일 겁니다. 수식 및 함수. 자, 저희들 교재는 74페이지를 펼쳐놓으시고 엑셀 프로그램은 계산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면 식을 작성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에서 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자면 뭐 1 더하기 2는 3 이런 형태를 어디선가 더 적어 보신 적 있죠? 보신 적도 있고 많을 수 있고. 당연히 작성돼 보셨어요. 그러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이 형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엑셀의 식도. 물론 약간의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자, 일단 뭐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식을 적었을 때. 그 다음에 1, 2.
데이터가 있어야만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구체화되어 있는 계산 기호, 그걸 우리가 연산자라고 하는데, 뭐 플러스 더하기라고 하겠다. 1, 2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물론 이런 식을 찍을 때 기본적인 이런 내용 외에도 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 형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저런 형태의 식을, 저 내용의 식을 적는다는 건 어떻게 적냐면, 이꼴부터 먼저 표시를 합니다. 엑셀은 특징이.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엑셀 프로그램에게 뭐 지시하는, 표현하는 형식적인 기호입니다. 코드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고요? 사용자가 수식 작업을 할 테니 엑셀 프로그램 넣어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계산을 하면 되죠. 여기도 뭐 1이라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더하기 할 거든요. 2 플러스라는 연산자가 필요하고 2라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자, 수식 작성은 앞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엑셀 셀상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무슨 키? 엔터. 수식 작업 완료. 엔터. 엑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수정, 셀 선택, F2번 키, 더블 클릭, 수식 입력기를 이용한다. 수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든. 그래서 더하기 3을 하고 싶다. 더하기 3. 수정 완료가 되었다. 엔터. 이게 기본. 자, 그런데 엑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식을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엑셀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를 하느냐. 잘 알다시피 각각의 셀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식을 배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럼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을 작성한다는 거죠. 어떻게? 자, 식을 적으니까 이 꼴이 필요하겠죠. 1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클릭. 셀 주소 클릭. 셀 주소 클릭하실 때 포인트는 뭐죠? 셀을 선택한다. 흰색 십자가 요 모양일 때, 그 다음 뭐가 연산 기호가 필요하겠죠? 연산자라고 계산 기호가 필요하겠죠. 더하기 2 데이터 참조, 그리고 더하기 C6. 자, 그리고 엔터를 만약에 딱 치게 되면, 자, 이 녀석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딱 치죠. 치면 엑셀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사용자에게 이 내용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A6에 가서 1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A6은 없어지고 1 값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고요. B6에 가서 2 값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자리가 2가 될 거고요. C6에 가서 3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 자리가 3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식이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과값 얼마? 엔터 치면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셀 A6셀에서 1, B6셀에서 2, C6셀에서 3이라는 값을 가져옵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 셀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는 일명 참조라고 표현합니다. 참조. 방금 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긴 문장을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는 셀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그 다음 연산자 이야기 해볼까요? 교재 74페이지에 연산자 종류 중에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연산자를 모르시는 분 없겠죠. 우리가 일명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산술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술 연산자. 그러면 그 교재 그 74페이지 산술 연산자 옆에 또 두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한 개는 캐럿이라고 하는 거예요. 캐럿. 극세 모양. 이건 언제 쓰냐면 기호의 역할이 아니고요. 연산자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이때. 역할이 10에서 3. 지수나 성수 표현합니다. 10에서 3. 그러면 얼마죠? 만. 자, 그 다음. 혹시 우리 앞에서 데이터의 종류 따질 때 제가 12.75%, 100분율, 숫자 데이터로 생각하고 계시죠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퍼센트라는 게 오늘 방금도 문제를 풀 때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퍼센트를 사용자 표시 형식에서 그냥 퍼센트를 갖다 붙이니까 이 녀석이 반응이 시원찮죠. 뭔가 퍼센트가 표시가 안 되고 쌍따옴표 붙이니까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쌍따옴표를 묶었다는 건 퍼센트를 여기에 연산자 개념이 아니고 그냥 문자 기호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쌍따옴표. 근데 쌍따옴표 안 붙이고 한 건 그거는 이 녀석이 어떤 시각으로 접근한 거냐면
연산자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연산자 개념.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잘 듣지 못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75%라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숫자 데이터가 아닙니다. 원래. 숫자 데이터가 아니면 저게 뭐냐고요. 그럼 저기 녀석의 근본은 이렇습니다. 0.1275라는 실수값에다가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결과물입니다. 즉 100을 곱하여 퍼센트를 표시한다라는 이게 뭐냐면 퍼센트 연산이라고 합니다. 이걸 퍼센트 연산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활에서 잘 듣지 못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계산을 하는 기호의 역할을 한다. 일반 문자가 아니라.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12.75%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연산의 결과값입니다. 결과값이 숫자입니다. 에? 근본은. 직접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연산의 결과물이니까. 그러나 크말 2급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요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전달해 드린 거고 혹시 크말 1급이라든지 앞으로 엑셀을 자주 쓰게 되어서 많이 쓰게 될 경우라면 이런 사항을 이런 사항이 부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고민을 좀 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구나. 지금은 그냥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서로 힘드니까. 자, 그다음 비교 연산자라 그래서 우리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자, 요건 왼쪽이 오른쪽과 같다. 요 내용은 not입니다. not. 왼쪽이 오른쪽과 같지 않다.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교재에 보면 초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한자 표현으로 초가. 그거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한자 표현도. 자, 요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미만.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 이하. 그럼 이건 이제 연산자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라는 건 수식 작업이고 수직 작업의 가장 기본은 이 꼴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비교 연산자는 어떻게 쓰냐고요? 이 앞에 있는 이 꼴은 형식적인 이 꼴입니다. 그냥 식을 짓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 계산이 되어진다는 것도 연산 기호가 있어, 계산 기호가 있으니까. 그럼 이런 1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맞죠? 그럼 엑셀은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데이터가? true라는 데이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엔터 치면 녀석은 맞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죠. 자, 이건 이런 일이 아니다. 자, 이건 그냥 형식상 이야기입니다. 식을 적겠다는 형식상 이야기고 이건 실제 연산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가 틀린 표현입니까? 틀렸죠.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폴스라고 대답하겠죠. 폴스. 자, 그 다음 그 교재 밑부분에 보면 뭐 데이터 연결 연산자라고 하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연산자가. 요거. 이 녀석의 본명이 뭐냐고요? 이 기호의 이름은 엔드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사실 엔드는 이 기호의 뭐 이름이라기보다는 기능입니다. 기능. 그래서 공식 명칭은 M%라고 있습니다. M%. 이 기호. 자, 연산자에서 데이터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자, 박달이라는 문자 데이터가 이메일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고 나무라는 문자 데이터가 이메일 셀에 입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 개의 셀에 나타내고 싶습니다. 박달 나무라고. 그러면 이꼴 왜 이꼴이 들어가냐고. 박달이라는 데이터 가져와야죠. 나무라는 데이터 가지고 그걸 뭐라 한다고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셀 주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참조. 참조한다는 건 식이 아니면 참조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 이꼴. 그리고 가져와야죠.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가져와서 연결하겠다. 또 다른 자료와 데이터와. 그러면 나무가 있는 셀 주소. 그러면 두 데이터를 가져와서 연결시킨다. 그래서 엔드 치면 박달 난다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뭐 기본적인 이야기가 되는 몇 가지만 더 설명 좀 드릴게요. 이꼴. 숫자 데이터를 참조가 아니라 직접 입력한다면 그냥 아무 처리 없이 그냥 바로 직접 다이렉트로 입력하면 앞에서 해왔던 방식처럼 특별한 말이 없었죠. 그다음 연결.
문자 데이터를 참조가 아니라 직접 입력한다면 쌍따옴 빼먹고 처리. 그리고 엔터. 자, 그러면 혹시 엑셀에 셀상에 작업이 끝나고 엔터를 치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엑셀상에 작업이 끝나서 엔터를 치면 그 다음 엑셀 프로그램이 예외 없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데이터 종류를 구분합니다.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로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 쳤나요? 응? 여기서 엔터 쳤나요? 그럼 이 셀의 데이터 종류는? 이 셀의 데이터 종류는? 5개 중에 1개 아니에요. 빨리 대답하세요. 숫자 데이터. 여기서는 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결과값을 봐야 됩니다. 일단 결과값을. 그 다음 그럼 여기도 엔터 쳤나요? 여기는 그러면 데이터의 종류는? 음, 공부 복습들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복습 꼭 하세요. 응? 논리 데이터, 논리 데이터. 어? 논리 데이터. 데이터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여기도 엔터 쳤잖아요. 식 작성하시고. 여기는 이건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오늘도 문자 데이터, 문자 숫자가 결합이 된 데이터 중에 뭐 문자 데이터 치고 데이터 종류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꾸 물어볼 겁니다. 자, 참조라는 용어를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화면 좌측으로 갈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우측으로 갈 겁니다. 우리 교재 74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참조라는 용어를 가르쳐드렸잖아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라는 용어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걸 뭐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값 1과 값 2를 더해서 여기다가 결과값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100 가져와서 더하기 15 가져와서 엔터. 이걸 200 더하기 10 가져와서 엔터. 이걸 값 1 더하기 값 2 엔터. 이걸 값 1 더하기 값 2 엔터. 이걸 값 1 더하기 값 2. 저 혼자만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 그냥 제 화면, 거기까지만 하시고 제 화면 보세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뭐 느끼는 점 없어요? 그럼 지금 갑1 데이터가 몇 개 있냐면 100만 개가 있고요. 갑2 데이터가 100만 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를 몇 분 해야 되죠? 100만 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하는 도중에 뭐 느끼는 점 없을까요? 느낀 점 있으세요? 다들 감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느낀 점 없어요? 똑같은 행동을 5번 반복했다는 거 못 느끼세요?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몇 개 보면 안다고요. 100만 개 보면 압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이제 귀찮다는 걸 느끼겠죠. 스스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똑같은 행동 아닌가요? 똑같은 행동. 지우세요. 210, 다시 지웁시다. 자, 그러면 이걸 100과 110. 그러면 이런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요? 똑같은 행동을 처리해 주는 컴퓨터의 기능. 복사 붙여넣기, 아까 그 특수문자 동그라미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행동. 그러면 이 셀 복사, 이번에는 셀 복사. 점점점점 움직이는 점선이 나타나는 건 붙여넣기를 계속할 수 있다. 붙여넣기 할 때 셀 하나만 선택해요. 하나씩 선택해서 붙여넣기해요. 아니죠. 범위 설정하죠. 그래서 우리 범위 설정하는 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명령을 동시에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복사 분석이 왜 필요한지를 남에게 설명할 때 지금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이유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됐습니까? 자, 복사 붙여넣기 기능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지울게요. 210도 510까지. 엑셀에만 있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사 붙이기 말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자, 110이 있는 셀 수식값, 결과값 110이 있는 셀 수식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초록색 테두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 사각점 보이세요? 초록색 사각점 보이세요? 여기에 흰색 십자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이렇게. 그러면 가는 모양의 검정색 십자 모양이 짧은 십자 모양이 보일 겁니다. 이 형태를 이 포인트의 이름을 채우기 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녀석의 이름을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이라는 이 포인트 상태에서 자 드래그 동작을 쓸 건데 드래그는 뭐 잘 알다시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움직입니다. 그 중에 지금 아래쪽 방향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하시면 결과가 방금 그러면 채우기 핸들이라는 동작, 포인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썼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요 동작을 이름 붙여서 자동 채우기라고 해요. 자동 채우기. 그래서 자동 채우기의 결과는 앞에서 보셨던 뭐하고 같죠? 복사 붙여넣기 결과와 동일하죠. 그래서 엑셀은 복사 붙여넣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 채우기라는 기능도 있다. 이거와 같은. 됐습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일단 저장해 두세요.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